법무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례로 보는 강간사건 무죄 받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주고등법원 2023로 257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비아그라를 먹고 피해자를 간음해서 강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율을 볼까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비아그라를 먹었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나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추상적 진술만 하고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구체화되고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허벅지 멍에 관해서도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멍에 대한 촬영이나 치료를 하지 않음. 변호사가 멍을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한 것을 현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멍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다른 부분 진술이 구체적임에 대비하여 폭행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추궁 및 부각하고 멍에 관한 사진 및 진단서의 부재를 쟁점 삼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로 1400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을 봅니다.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자 성관계를 멈추었다라는 것이고요. 무죄율을 볼까요?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사진을 찍어 협박하여 강제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도 강간이 기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이해 강간을 기소하지 않고 이 사건을 강간 미수로만 기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을 지시한 근거에 관해서 검사가 입증하지 있지 못하다.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방 사랑해 등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음이 확인됨에도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외도를 문제 삼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을 고려하면 화간을 강간으로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검사도 피해자 일부 진술만을 믿고 기소를 하였는데 피해자 일부 진술만을 치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주장이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는 점, 고소의 경위가 피해자 남편의 외도 추궁 과정에서인 점 등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검사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한 점,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 점을 부각하고 고소의 경위가 전형적인 무고의 행태인 사실을 쟁점한 것이 주요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로 1277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실은 모텔에서 모델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무죄율을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기억나지 않는 부분, 모텔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는지, 팔베개를 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모텔을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한 스스로의 진술이 모순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하고 액상으로 된 대마초를 피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액상 대마를 피우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펜타닐 복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해하여 그로 인한 원망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이 모순된 점, 피해자의 사건 후 피고인이 액상 대마초를 피웠다는 주장이 피고인 감정 결과와 모순된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허위 진술 동기를 밝혀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고합 485 판결 사안을 살펴봅니다. 이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판결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강간을 당한 일시 사건 후 병원 진료에
관한 진술이 모순됩니다. 일단은 월요일이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나 공사실상 날짜는 화요일이고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는 장면을 영상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포렌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의 피고인이 강간을 하는 장면을 영상 촬영하였다는 주장이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모순되며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추궁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으며 참고인 탐문하여 피고인 알리바이 입증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수원 고등법원 2023노 780 판결 사안을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여자 청소년입니다. 15세입니다.를 간음하여 의제 강간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6세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무죄율을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가 있으나 피해자가 3회 소환에 불응하여 영상 녹화는 적능력이 없다. CCTV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치가 건장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물이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 부재 주장, CCTV 장면 쟁점 부각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2023노 154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안은 러시아 국적인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사실을 부인하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사실로 인의 항소유는 철회했다. 즉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고 항소유를 양형부당으로만 정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안입니다. 이유를 볼까요? 피해자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어 호칭과 모순되고 이후 스스로의 진술을 분복합니다. 피해자의 피고인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을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가 없고 당일 성관계로 임신이 되었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요청만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주장이 통화 내역과 모순이 됩니다. 피해자의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강간의 발생 경위에 관한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 협박에 관한 피해자 진술 스스로가 모순됩니다. 공사실을 부인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공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무죄 판결이 선고된 특이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텔레그램 및 통화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고 특수 협박에 관한 피해자 진술 스스로가 모순되어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고합 110 판결 사안을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피해자 여자 청소년입니다. 15세입니다.를 자신의 성룡차에서 간음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17살로 알았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죄율을 볼까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 10개월로 만 16세가 되기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고 키가 상당히 큰 편이라 트위터 사진 등을 보며 외형적으로 16세 이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식 나이인 17세는 생년월일에 따라 만 15세, 16세로 인식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 10개월로 16세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았던 점, 피해자 트위터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키가 커서 외형상 16세 이상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던 점 사유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사진 및 검사 입증 노력 부족을 쟁점화시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수원고등법원 2022노 547 판결 사안을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여성이고 30세입니다.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에서 나가 미수에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췄을 뿐 강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무죄의 이유를 봅니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렸는지 밑으로 내렸는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려 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뿌리치고 나오는 과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모순되고, 사건 이후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1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와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통화 내역과도 모순이 됩니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고, 사건 후 피해자에게 보낸 진짜 너무하네 라는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간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피고인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보낸 어제 내가 너무 무례했어요, 사과할게요 라는 문자 메시지는 두 번째 만난 사이임에도 성급하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이 모순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문자 메시지에 부합한 점 고려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을 치밀하게 분석, 역동적 증인신문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낸 점, 피해자 진술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 점을 부각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고압 3.6 판결 사안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은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여자 청소년입니다. 14세고요. 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간음하여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너무 어려 보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해서 20만원을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무죄 이유를 볼까요? 성관계를 위해 피고인의 집 인근까지 데려간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매매를 20차례 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만 받아온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성관계를 했을 의심은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관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이 있는 곳까지 피고인 승용차를 타고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경찰이 적어주는 것 같았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경찰의 객관적 증거에 따른 시간대별 행적 수사 보고에 따르면 성관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수사는 다른 사람인 지에 대한 강간 및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지에 대한 재판으로 잘못 알고 출석을 하고, 피해자는 지의 강요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사실과 달리 피고인과 실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이 알아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애초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 수사가 촉발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엮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착목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정의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이 알아서 조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경찰의 객관적 증거에 따른 시간대별 행적 수사 보고에 따르면 성관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